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6월달 말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띠분들은 보편적으로 박력있고 순발력도 있으며 강인한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좀 점잖고 신중한 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말띠를 나타내는 이 오자는 장성살입니다. 이 장성살은 조직의 리드가 되거나 또 직장인들은 성진의 찬스가 오는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2019년도는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은 말띠분들 기본적으로 급살을 갖고 있네요. 이 급살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소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이런 사이에 사소한 문제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살은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집안을 새로 일으키는 경우도 되고 권력이나 권한을 쥐게 되는 좋은 살이 되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기운으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네요. 자, 6월달 경호월입니다. 이 경호월은 장성살이 기본이네요.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가 도와주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결실도 좋고 책임과 의무는 또 다소 크지만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달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런 일들 어느 정도 능력껏 재량껏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기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띠분들은 여긴 지금 빠졌는데 이 오자하고 이 오자가 오자형이 됩니다. 자형이 되니까 형살이 다소 준동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운기가 좋은 가운데도 잘못하면은 좋은 사이가 배신과 반목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운세도 되기도 합니다. 이 형은 어느 정도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아니면 누명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가까운 사이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다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있다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2019년도 기해년 6월달 한 달 동안에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갑원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시네요. 편관과 상관이시니까 보편적으로 뜻하지 않는 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명의 경우에는 이별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다소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임원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시네요. 편인과 정제시니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성진의 기회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집안의 도움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하고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제 기운이 상당히 크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말에 해당하십니다. 비경과 정관이시니까 주변의 상황은 다소 좋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환대받을 일도 생기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기운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에는 다소 분쟁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2세, 120세 되시는 분들 무오년에 태어나셨고 황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정인이시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든 잘 풀려나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성진의 기회도 오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실 수 있습니다. 54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해당하시네요. 편제와 급제시니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생길 수 있으니까 손실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분들의 6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이 보시다 보면은 이 도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표된 거하고 삼각표 원표된 거 그죠? 이건 100% 75%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운세가 좋은 운세든 나쁜 운세든 상당히 강하게 동작을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 날은 더 좋은 쪽으로 나쁜 날은
어느 정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1일날 망신살의 방합이죠. 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은 술이나 이성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다소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아니면 명예가 손실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살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분을 아니면 지위를 한 계단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방합까지 끼어 있죠. 그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도움들이 굉장히 좋은 작용도 한다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하루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일날 장성살의 자형이죠.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의 그 기운으로 동작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자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무리하게 과욕을 부려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좋은 기회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죠.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면은 좋은 사이가 오히려 배신과 반목으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다소 신경을 써야 되는 하루가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3일날 반한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은 주관성도 강하고 또 추진력도 강하게 동작해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이 반한살은 전관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전날보다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노력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하루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보시면 방합까지 끼어 있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한 일들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상당히 좋은 날로 분류해 두셔도 좋겠네요. 자, 4일날 역마살입니다.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직장이나 거주 이전, 원거리 출장, 나들이, 보직의 변동이나 승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동살에 속합니다. 역마살은 그렇게 움직이는 원인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발령,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자신의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움직이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면 좋겠죠. 5일날 육해살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육해살이죠. 29일도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은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힘든 그런 하루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신상에 잔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설수가 따르기도 하고요. 조금 무리한 것이 몸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컨디션도 좋지 않은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날은 금전적인 손실도 좀 주의해야 되고 잠시 집에서 좀 쉬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돌아보면서 쉬면서 하루 보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죠. 자, 6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말일날인 30일도 화개살의 삼합이네요. 이 화개살은 육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은 쉬면서 정신적으로 좀 사색을 하거나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료해 보이기도 하고 활기가 부족하고 위축되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삼합까지 도우는 이런 기운이라 가지고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개살은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거로의 회귀 이런 기운도 나타나 가지고 그동안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서먹하거나 불화가 있었다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시면은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나 동료, 회사의 선배, 후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 날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7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 19일도 급살이죠. 이 급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빼앗기거나 잃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쉽고요.
보편적으로 이 겁살은 또 생지에 속해가지고 바쁘기만 할 뿐 별로 실속은 없는, 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 겁살운에는 낯선 지역이나 낯선 곳,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이 겁살운에는 소개팅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한 이 겁살이 든 날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요. 손재수가 이어지거나 배우자와 불화하기도 쉬운 그런 하루가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죠. 8일날 제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0일도 제살의 충이죠. 이 제살은 일종의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등도 생길 수 있고요. 구설수가 따르거나 아니면 재물의 손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도 생기고 잔소리를 듣는 등 구설수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주변하고 좀 차단돼 가지고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살은 왕지 작용이 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충돌이나 불화가 잦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이런 날은 현상 유지에 힘쓰시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거기다 보시면 또 충까지 있어 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9일날 천살의 원진이죠.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은 가뭄이나 홍수, 화재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기도 쉽고요. 또 새로운 일을 벌려봐도 좋지 못한 결과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다소 불안정해지고 이동이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시면 또 원진까지 있네요.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나 연인 사이 갈등이나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가까운 사람끼리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거나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0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동에 관한 모든 그 변동수가 다 지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나 보직의 변동, 나들이 다 이동살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기운이 상부의 지시나 회사의 발령 이런 것들 바깥 요인이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움직인다는 것이 틀립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이 삼합은 사회합입니다. 밖에서 만난 회사의 동료나 선배, 후배,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자신이 움직이면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결과도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이런 때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다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 도움도 받고 또 그 결과도 상당히 좋게 풀려나가는, 어떤 일을 해도 보편적으로 기분 좋게 풀려나가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일날 연살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기운이 있는 그런 하루라 가지고 이성의 인연이 있거나 데이트라도 하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미색이나 색정을 탐하는 그런 기운도 생겨가지고 이성과 사이에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요즘 흔히 하는 미투 운동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날은 부직절한 관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한층 더 정이 가는 하루 만드시면 좋겠죠.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안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 잘 신경 쓰시면서 보내시면은 멋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12일날 월살입니다. 24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다소 외로움을 탄다, 이 말이죠.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 고초살이다 보니까 스스로 그 고립을 자초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다툼이나 갈등도 생기고요. 그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이에
화목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은 자칫하면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월살은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밤길에 달빛을 얻은 그런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월살 기운에는 불로소득의 횡재수도 있으니까 하루 잘 보내시면은 오히려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보시면 또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 6월달 한 달 동안에 말띠분들의 날짜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보시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붉은 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9일날 천살의 원진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날은 천살의 원진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일 날은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 30일도 화개살이네요. 자, 요런 날은 어떻습니까? 운세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삼화까지 도와주고 하니까 이런 날은 혹시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으면은 화해하는 날로 삼으시고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나 바깥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 다음 여기 26일은 보면 장성살에 사형이 있네. 그죠? 자, 이런 날은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하지만 형이 있으니까 이런 날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붉은 점이 있는 날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플러스에 오시면은 사주풀이를 회원분들 간에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